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공작관TV의 최수영입니다. 제가 이 공작관TV를 하게 된 거는 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로 인해서 받는 폐단과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. 이 북한의 해커들이 해외에서 남의 나라 은행을 도둑질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. 또 그들이 그렇게 훔친 돈으로 구매한 이 암호화폐,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말합니다. 그 북한의 해커들이 도둑질로 취득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또 이런 암호화폐를 사죠. 그런 연후에 그 암호화폐를 우리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를 합니다.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원화로 확보가 됩니다. 이후에는 그렇게 확보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하죠. 그러고 난 이후에 페이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낼 수 있는 암호화폐의 전송 방법을 통해서 이제 중국, 일본, 홍콩, 미주 온갖 세상으로 보냅니다. 이렇게 보내진 돈들의 많은 양은요, 중국 안에서만 자금 세탁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권역, 특히 중동 지역을 경유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. 중동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? 북한 미사일 거래로 매우 친한 이란, 시리아, 레바논 전부 중동 지역을 경유한 이 자금들은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세탁 과정을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옵니다. 중국에서는 이 돌아온 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죠. 그리고 그 인출한 현금을 평양으로 충성자금으로 보내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, 즉 국가안전기획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. 왜냐고요? 이 문재인의 5년 동안에 정보기관이 완전히 신경이 망가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만나보고 알아도 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. 해서 금융정보 내역을 제가 입수한 이 자료를 이 국가정보원에 준다고 해서 또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으로 정상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떨어졌습니다. 왜냐? 내부에 믿을 수 없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제가 금융감독원에도 연락을 했습니다. 최고위급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자, 입수한 이 자료를 드릴 테니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. 당부를 했더니만 돌아온 얘기는 개인적으로 주는 자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찾은 것이 이봉규 박사 TV였어요. 그리고 이봉규 박사가 승낙을 해주셔서 같이 대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북한 괴뢰의 못된 소행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국가안전기획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했던 그 정보기관에 투신해서 국가안보 업무의 최전선에서 현장에서만 뛰어봤습니다. 저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강하고 반듯한 나라로 만드냐 하는 데 있었고, 그것은 바로 국가의 신경망인 정보기관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해서 당시 좋은 조건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국가안전기획부를 선택하였던 것이죠. 당시 호시탐탐 남한의 적화 통일을 누리는 북한 괴뢰 집단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일성, 김정일 부자의 목을 날리는 게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. 그것은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님의 영향도 있습니다. 중앙정보부 시절 중앙정보부에 입사하라는 요청도 거부하시고 끝까지 야전 군인으로 남아서 휴전선을 허물고 북진을 할 때 가장 앞서서 북진 작전을 펼치겠다고 했던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서 저도 역시 군인의 길은 걷지 못했지만 국가안전기획부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. 지금 선친께서는 돌아가시고 국립현충원인 국립묘지에 영면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항상 그 아버님의 모습과 아버님의 유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 목숨 국가와 역사 앞에 바치리라는 그러한 젊은 시절의 다짐을 늘 되새기면서 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. 제가 현역에 근무했을 시절에도 저는 늘 힘들면
혼자 조용히 국립묘지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께 지혜를 강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자, 국민 여러분, 이제 이 대한민국은요, 6.25 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강소국입니다. 국토 면적의 규모는 비록 협소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에 걸맞는 국력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지성과 뛰어난 이 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또한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을 보다 더 멋지게 융성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찮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저 북한 괴뢰 조물아기들과 조물아기들을 빗대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해서 희생해 오는 이런 좌파 종북 좀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우리 국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? 광화문 현장에 삼각지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올바른 생각,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멋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 같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